네, 안녕하세요. 오테르마입니다. 네, 저번주 리뷰는 대통령 만들기 보드게임을 찍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번 주는 너무나도 설레는 일본 최대 보드게임 행사인 게임마켓 2024년 가을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계속 말씀드리고는 있는데 이번에는 한국에 계신 서두님도 오신다고 하니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기대되고, 같이 한국어로 보드게임 이야기를 하면서 이벤트를 둘러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이 판테온이라는 게임입니다. 표지를 보면은 이렇게 신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판테온이라는 뜻이 찾아보니까 신전도 있지만 신들의 집합 또는 모든 신, 이런 여러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드게임을 여러 개 갖고 있긴 하지만 작가라든지 누가 뭘 만들었는지까지는 잘은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리뷰를 많이 보고 사는데 감으로 사는 경우도 있어서 이 게임이 그 감으로 산 대표적인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이걸 샀는지 모르겠어요. 검색을 해보면은 죄다 요게 나옵니다. 요쪽 판테온이 나옵니다.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이 있죠. 세븐 원더즈 듀얼에 판테온이 계속 나오고, 여기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들이 쭉 나오죠. 확장으로 해서 이게 왜 샀지 잘 모르겠네요. 네, 왜 샀는지 정말 궁금증만 더해지는 게임입니다. 네, 딱 보면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겁고 크기도 굉장히 커요. 이게 굉장히 중량감 있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게임 인원은 2명에서 4명, 13살 이상 추천하고 있고요. 게임 시간도 60분에서 90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의외로 시간이 걸리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판테온, 네, 제가 영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발번역 수준, 일본어보다 한층이 아니라 10층 정도 더 떨어지는 해석 능력이 될 텐데, 문명이 쇠퇴하고 또 다른 것은 깨어나고, 신의 축복으로 각각의 문명은 각자의 위대한 꽃을 피웁니다 라고 시작해서 신의 축복을 받고 그걸 받기 위해서 그들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모뉴멘트를 짓는다고 하네요. 8가지의 문명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마 다음에 페르시안이라든지 그리스 전에 이집트라든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각각 그때그때 틀려지게 된다는 거겠죠. 컴포넌트 설명이 여기 돼 있긴 한데요. 게임을 열어보고 그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나봐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짠. 일본어 설명서가 들어있었네요. 제가 인쇄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저는 집에 A4 프린터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프린트한 게 아닙니다. 이게 A상이죠. A 프린트한 걸 보니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일본어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판테온은 지중해 주변에 있는 8개의 고대 문명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6개가 융성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융성이 뭐죠? 융성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뭔가 번성을 한다는 뜻 같아요. 2인에서 4명까지의 플레이어 전원이 재현하는 게임입니다. 모든 플레이어들이 함께 고대 문명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게임은 전쟁을 일으키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 문명의 등장 순서에 따라 전개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전략적 센스가 필요한 게임이 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뭔가요 이게? 리오그란데 게임즈에서 만든 게임들의 이렇게 소개도 되어 있네요. 치라시도 써 있고요. 설명서가 2권이 되네요. 그래서 설명서를 보시면은 대충 이렇게 게임 내용물 소개랑 세팅하는 방법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의 목적이라든지 순서, 페이지 순서랑 예시가 몇 가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카드 설명이 되어져 있네요.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잠시 접어두고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일본어판 번역본으로 구성물과 초기 설정도 같이 이렇게 써줬네요. 네, 내용물만 보겠습니다. 일단 게임판이 한 장, 게임 중앙에 놓으라고 하네요. 이 얄팍하네요. 게임 보드가 의외로 아담한데, 뒷면에는 이렇게 신들의 초기 설정 스케치가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거만 봤을 땐 그림이 너무 이쁜데요? 연필로 그린 러프는 아닌 것 같고 일러스트인 것 같아요. 그림이 굉장히 이쁜데 표지 게임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촌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샀으니까 제 감각이. 보시면은 게임판이 애매한 사이즈네요. 조금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게 작지도 않은
적당한 사이즈의 보드 게임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볼 수 있게 놓겠습니다. 이 주변에는 점수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중해에 이탈리아 보이죠? 이탈리아가 있고 나머지 나라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득점 마커가 4가지 색깔, 원본 설명서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48개의 말이 각각 들어있다고 하네요. 하나만 까서 일단 보죠. 다 같은 내용이라고 하니까 빨간색으로 보겠습니다. 정보를 보면은 미플이 하나 여기 있네요. 이렇게 모자를 쓴 것 같아요. 하나가 있고요. 네, 득점 마커가 이렇게 하나씩 있고요. 그 다음 점수 마커. 점수 마커가 50점 100점짜리 한 바퀴 돌면 50점이니까 점수를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마다 50점과 100점 이렇게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150점까지는 안 가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쵸? 제가 여기 왼쪽에다 쓰는 여기다가 쓰는 구성물은 본 설명서를 기준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보드 한 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48개의 토큰이 있는데 12개씩 있는가 봐요. 기둥이 12개씩이죠. 그러니까 색깔별로. 다음 발이라고 합니다. 발. 왜 발일까요? 이동한다는 뜻의 발인가? 왜 발인지는 모르겠는데 발도 12개 같은 세트로 해서 총 4가지 색이 안에가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스코어 피규어. 일본판을 접어둬야겠어요. 괜히 헷갈리기만 하고 참고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판은. 그래서 48개의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48개의 발이 있고요. 4개의 점수 마커 이렇게 세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라지 풋이 있다고 하네요. 일본어로는 족적 마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 하나의 사원, 이런 사원 모양의 토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문명 토큰이 8개의 문명 토큰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때, 편집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타르고, 그 다음에 로마, 갈리아, 그레이시아, 페르시아, 젊은이, 이베리아. 여기서 들어본 듯한 이름이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문명 토큰이 8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32개의 재물 타일이 정사각형 타일인데 재물 타일이라고 합니다. 숭배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신전을 건축한 신전 있고요. 단순 곡물인가봐요. 곡물을 바친 것 같죠? 레벨이 그래서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이 숫자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담한 제사상 같은 게 1, 절하는 게 2, 숭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이면은 사람이 좀 많아요. 2명이었던 게 3명이 되고 있어요. 4가 되면은 4명이 있네요. 그 다음에 3, 다른 3도 있고 다른 4도 있어요. 색깔별로 틀린가 봐요. 사람마다. 그래서 3 뒤가 4네요. 3 뒤가 4였습니다. 1 다음이 1 뒤가 2인가 봐요. 2가 조금 더 풍성한 제사상이 되겠네요. 이렇게 곡물을 바치는 곡물 타일이 3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티 토큰은 전리품이라고 하네요. 40개의 육각형인 게 이렇게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주머니에 넣어놓는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주머니에다가 육각형 타일은 정리도 할 겸 넣어놓겠습니다. 그 다음 40개의 갓 타일, 신 타일이 또 40장 있다고 합니다. 신 타일은 이렇게 전시안이라고 하죠. 신, 삼위일체 그걸 뜻한다고 하는데 미국 달러에도 있는 눈 모양 마커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직시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신의 눈인가요? 그럼 여기 신 타일이 40장 있다고 합니다. 타일로 돼 있어요. 카드가 아니라 카드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제가 리뷰를 살짝 보니까 스플렌더랑 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코스트를 내고 가져가는 뭔가 발동을 하는 여러 신들이 그려져 있어요. 힌두교 신이 아닌가요 이거는? 그 다음 악마 같은 애도 있고 여러 신들이, 온갖 신들이 다 있습니다. 문명마다 모시는 신들이 틀렸겠죠? 능력이 다 틀린가 봐요. 갖고 있는 능력이 틀려서 제우스 같은 포스를 갖고 있는 신도 있네요. 밑에 이름은 다 써 있어요. 여러 가지 신들의 능력이 그려져 있는 신 타일이 40개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하급신도 있다고 하네요. 동그란 게 하급신이에요. 삼각형 안에 들어가 있질 않네요. 정삼각형 안에 있어야지 이게 전시안이 되는데 삼각형이 되기 전에 눈이 여기 있네요. 하급입니다. 얘네가 뒷면이 눈으로 되어 있고 앞면은 4에서 6까지 숫자가 써 있다고 합니다. 신 타일은 득점과 함께 뭔 특수 능력이 발동하는 것 같은데 하급신은 득점만 주는 그런 신인 것 같습니다. 21개의 토큰이 있고요. 먼저 설명을 했었는데 50, 100 포인트 마커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지도를 한 바퀴 돌면 50점이니까 그 이상 점수를 받았다는 표식으로 50, 100 점수 표시하는 토큰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보너스 토큰 6개. 6개의 보너스 토큰은 여기 있습니다. 보너스 토큰은 특별히 뒷면이 아무런 그림도 없고 뒤집으면은 하급신, 그 다음 기둥과 발, 이거는 뭐 문명인가봐요. 그 다음에 발, 전시안, 기둥의 이동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보너스 액션을 얻을 수 있는 토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액션 카드가 75장. 카드는 참고로 언어 요소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재물이랑 공물을 바치는 거랑 절을 하는, 숭배하는 카드, 발이 뭘까요? 이동이란 얘기겠죠? 순례를 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신전 있고, 그 다음 돈 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뒷면은 지중해가 거의 지구의 반을 차지하는 지구의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독특하네요. 그림도 밤과 낮으로 되어 있고, 위아래는 지구인데 지중해를 중심으로 확대를 해놓은 느낌의 지구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액션 카드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16장의 이동 카드랑 44장의 곡물 카드, 그 다음에 15장의 골드 카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7장의 골드 카드. 1골드짜리가 액션 카드에 포함이 되고 2, 3, 4는 액션 카드가 아닌가봐요. 골드 카드는 따로 이렇게 놓는가봐요. 따로 놓고 쓰는데 1골드짜리는 액션 카드에 포함이 되고 2, 3, 4 카드는 액션 카드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장의 골드 카드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스페셜 골드 카드. 2, 3, 4 골드가 2장씩 있고 5골드짜리가 1장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문명 카드가 8장. 문명 카드는 여기 있습니다. 맨 처음에 봤던 문명 토큰과 같은 모양의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각각 문명별로 할 수 있는 액션이 조금씩 틀린가 봐요. 그 다음 가방이 하나 있고요. 가방 아까 전에 넣었죠? 여기다가 전리품 토큰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표 카드가 4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는 순서가 써져 있네요. 서머리를 보면은 처음에 새로운 시대의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이 플레이어 액션. 플레이어 액션은 이동을 하던가 구입을 하던가 아니면은 신 타일을 취득을 하던가 3장의 카드를 뽑던가 하는 행동을 하나 선택을 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시대가 끝이 나고 득점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뒷면에는 점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급시는 포인트가 있다고 했죠. 포인트 계산을 하고 기둥의 개수에 따라서 점수가 이렇게 하나에서 3개까지는 하나당 1점, 4에서 7까지는 하나당 2점, 3개가 있으면 이제 3점인데 4개가 되는 순간 8점이 되는 거죠. 하나당 2점이 되니까 7개를 갖고 있으면 2, 7에 14가 되는 거고 8이 되는 순간 기둥 하나당 점수가 3점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8개를 갖게 되면은 8, 3, 24에서 24점. 7개 갖고 있냐 8개 갖고 있냐에 따라서 10점의 차이가 나네요.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급 신은 이제 타일 하나당 자신이 갖고 있는 곡물 카드에 의한 최고 랩, 최대 4까지의 레벨에 하나당 득점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 잘 모르겠지만 점수 계산이 이렇게 3가지의 점수 계산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용물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게 지금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해본 사람들 말로는 재미있다고 하네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런 게임인데 재미있다고 하는 분들이 여기저기에 보입니다. 일본에 이게 잘 들어왔는지 한국 커뮤니티보다는 일본 커뮤니티에 글이 조금 정보가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해외는 더 많이 있겠지만요. 한국보다는 정보가 더 얻기 쉬운데 카드를 한글화 해주신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뭐 잘 이용을 해서 하면은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플렌더 같다는 말씀도 듣고 해서 조금 기대가 있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 게임 자체가 잘 퍼지지 않아서 그렇지 해본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한 사람은 다 재미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해봐야지 재미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제가 다락방에서도 가족들과 게임을 하는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보드게임이 진행이 가능해져서 이런 게임들도 주말에 다락방에서 즐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조만간 플레이도 해보고 싶네요. 내용물만 설명하고 오늘은 끝이 났는데요. 내용물을 찾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게임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라는 거를 여기 이 컴포넌트가 어떤 거를 나타내는지를 조금 더 알기 쉽게 해주면은 고마웠을 것 같은데 설명만 하는 영상을 찍기에는 조금 찾기 힘든 구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지중해에서 그런 신들 문명 게임이잖아요. 그림이 조금 촌스러운 게임이긴 한데 이 게임 기대도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서 저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돼서 좀 흥미가 더 생겼어요. 이상으로 판테온이란 게임의 내용물을 알아보는 소장게임 리뷰였습니다. 네, 이상 오테르마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